이제 저도 오늘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킴벌리 클라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한 킴벌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네. 빨리 이해를 하실 텐데,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뭐 유한 양행과 이 킴벌리 클라크가 합작회사를 만든 거고요. 원래 이 원조는 이제 킴벌리 클라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기스라고 하나? 허기스와 크리넥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애틀랜틱 에코티스의 에드워드 로이스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불황에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그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때 이렇게 방어적인 필수 소비재 주식을 사라라는 거였거든요. 왜? 불황에도 기저귀와 화장지, 휴지는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도 평상시에 뭐 10칸 쓰는 분이 불황이라고 이거 5칸으로 줄이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5달러를 유지를 했는데요. 얘가 뭐 112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으니까 한 2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증시 하락으로 매력적인 진입에 시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사실 이런 필수 소비재는 우리 평소 투자자들이 주목하지 않잖아요. 워낙에 이제 저성장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좀 무너지고 특히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얘도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매력적인 진입 시점에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 둔화를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 이제 비용 관리 강화로 인해서 마진 확대라던가 EPS 회복이 이제 기대되는 시점인데, 요게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얘들이 뭐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얘네가 이제 펄프, 수지 이게 원자력이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공급망 붕괴 등으로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걸 뭐 제품 가격 인상을 하면서 비용을 일정 부분 전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용 관리를 좀 강화하면서 이런 수익성 개선에 많이 좀 앞장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이게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애널은 사실 이 근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런 비용 압박이 내년까지는 완화될 것으로 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경영진들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아마 CEO가 뭐 최근에 바뀌었나 봐요. 저도 그래서 관련 기사를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았는데, 그리고 이 얘기는 새로운 CEO 그리고 외부에서 고위 경영진으로 8명 이상이 새롭게 외부에서 영입을 했는데, 이들이 지금 비용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디지털 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를 하더라. 뭐 이런 가치, 경영 전략이 괜찮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런 판촉 행사보다는 어떤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오히려 점유율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좀 신뢰를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기업 괜찮다라는 게 이 애틀랜틱 에코티스 에드워드 루이스 애널리스트의 역량이었는데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보고서의 내용 정리였는데, 관련해서 저도 이제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이 배당왕으로 올해 좀 등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 기업이 1800 몇 년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100년 이상의 이제 역사가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 50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그리고 이 배당을 계속해서 뭐 매번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이제 배당왕에 들어가는데, 올해 이 배당왕 목록에 킴벌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39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 이런 필수 소비재 업체는 킴벌리가 좀 유일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최근 2020년부터의 이 배당 흐름인데요. 이 파란 이 작대기가 그냥 배당금이고, 이 선으로 된 게 수익률인데, 이게 올해 들어서 하반기 때 갑자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마 주가가 밀리면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경우인데, 얘들이 배당을 계속해서 좀 늘려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 배당 수익률 얘네가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인데요. 연간으로 해서 환산을 좀 해보니까 4%대를 넘어서더라고요.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괜찮네라고 하는데, 이 주가를 또 보시면 제가 이 주가를 거의 지금 40년의 주가 흐름을 좀 가지고 온 거거든요. 보면은 이런 필수 소비재 업체들은 성장을 막 눈에 띄게 하지는 않지만 주가가 보면은
늘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2020년부터일 텐데 지금 주가는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컸겠죠. 그래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130달러라고 하는 건 이 기업들은 우상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빠졌다가도 다시 회복을 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요 평상시에 그 박스권 흐름까지는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배당 수익을 어느 정도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업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과 좀 맞물려 봐서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배당 부분도 제가 이제 별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의 의견을 보니까 사실 이런 저성장 종목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크게 뭐 기대하는 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투자 의견은 중립이 우위입니다. 그래서 18명 중에 매수는 1명이고요. 중립이 14명, 그리고 비중 축소와 매도가 1명씩입니다. 근데 이제 평균 목표 주가라던가 추가 상승 여력을 보면 대부분 다 20-30% 이상으로 이거는 좀 보고 있는 이런 기업이니까 내가 어떤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뭔가 성장주에 대한 어떤 미래 혁신에 대한 거라면 사실 관심이 없는 종목인데 배당 투자자분들이라면 한번 좀 배당 투자자라면 한번 좀 보실 종목이 아닌가 해서 요 의견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네.